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이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8시 한 20분 정도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3월달, 9월달 개강 초에 가장 바쁜 이제 대학 강사 그리고 뭐 연구원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예전처럼 새벽에 그러니까 방학 때는 좀 아무래도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이 있죠. 그래서 방학 때는 8시 전에 뭐 새벽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제가 체력이 이렇게 일찍 올릴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최근에는 뭐 8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스윙 종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초에 대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중이나 그 다음날 대응을 해도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했던 대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를 저평가 우량주를 6개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5종목이 모두 5% 이상 상승을 했고 위드 코로나 주도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제가 벌써 4주 전에 정리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30%에서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평가 우량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만들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이제 새로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일상.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는 2차 접종자 비율이 70%가 넘는 시점,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뭐 대한항공도 어저께 좋은 모습 보였고,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그다음에 CGV 이런 것들은 모두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조정이 올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가장 강세 종목인 배터리 소재,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짜리 그런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전체적으로 활기가 좀 돌고 있죠. 배터리 소재 쪽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3기 신성델타테크, 한솔케미칼을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추천을 드렸었고 3기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한 16%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장초에 들어가서 한 7%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폐배터리 관련된 주, 뭐 영화테크 이런 것들도 좋았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주는 제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제가 이제 법학자 훈훈이라는 네이밍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학자 훈훈이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라고 치면은 제가 예전에 6월 달에 정리해드렸던 종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화테크도 들어가 있고 파워로직스, 뭐 아모센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 당시에도 제가 뭐 폐배터리 관련된 주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사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상승을 했고 아모센스도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렇게 물론 뭐 성향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데이 트레이닝이나 이런 스윙을 선호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당시부터 보유를 했었다면 누구든지 2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최근에 소개하던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조정이 올 수도 있죠.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보유하기에도 중장기로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저께도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3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이고 기관 매수사도 상당히 좋죠. 기관 매수세 좋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한솔케미칼, 신성델타테크 3기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소차 대장주도 제가 3개 말씀드렸었고 원익 P&E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2주 전에 설명드린 이후에 급등을 많이 했고 저도 수익 실현을 500 이상 했는데 다시 이제 원익 P&E는 어저께 저점에 매수를 했거든요.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이런 이슈들 레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고 어제는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복귀를 잠깐만 차트만 잠깐 보면은 3기 같은 경우 1분틱으로 봐도 천천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고점으로 좀 시작하긴 했죠. 아무래도 한 6%대 7%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기 좋을 만한 위치였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불 매꾸는 하락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7%에서 시작해서
18.9%까지 약 1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보면은 약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한솔케미칼도 갭을 띄우고서 4% 정도 상승.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된 주 설명드리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약 시가 대비해서 14%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오롱인더, 상하프론테크, 유니드를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드가 최근에 물론 급등을 하긴 했어요.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지금 거의 그래도 한 15일 2주 정도 겪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일부 분할 매수를 했고, 유니드 같은 경우도 매출,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매출이 괜찮은 편이고 PER도 낮은 편이라서 뭐 약간 중장기 보유로, 뭐 단기 급등보다는 중장기 보유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내용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코오롱인더, 상하프론테크, 유니드, 어저께 이제 효성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고 효성 화학도 말씀드렸었는데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있었고, 수소는 아무래도 현대차 수소 멤블레인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 급등하면은 당연히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고 이런 전략도 좋지만, 스윙이라 함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틀 이상 또는 뭐 일주일, 2주 이 정도 보는 거고, 중장기 보유,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보유하기에도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단기 급등한 측면은 있어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다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4% 마감을 했고,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흐름이 좋은 제주항공도 이렇게 높고요. CGV,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뽑으라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CGV, 뭐 아시아나항공 정도, 그다음에 하나 더 뽑으면 한 강원랜드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두 투어 물론 하나 투어 다 좋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상당히 낮죠. 유보율이 낮고 적자 비율이 높고, 물론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좋아질 것은 명확하지만 문제는 운이 나쁘면은 유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전환사채라든지, 왜냐하면 현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물론 시행될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재정적인 측면까지 본다면은 뭐 아무래도 저는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렇게 이런 곳들처럼 이미 이슈가 반영된 것들, 제주항공도 이번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으니까요. 예, 그런 곳들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CGV도 괜찮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일팀 머트리얼을 원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대로 매달 2천만 원으로 시드를 리셋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만 데이 트레이닝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돈이 더 여유분이 있었으면 그냥 일tim 머트리얼을 놔두고서 3기에 투자를 했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급등적으로 보면은 3기가 당연히 어저께 끼를 보여서 일tim 머트리얼을 정리하고 이제 3기에 바로 이제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그래서 9시 반 이전에 이렇게 뭐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38분입니다. 주요 지표, 뭐 관련 뉴스, 증시 분석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1497명이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요일부터의 확진자 수가 진짜 확진자 수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주말에는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월화에 반영되는 확진자 수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2,000명을 넘진 않았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여전히 뭐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쉬운 거는 대외적인 환경이 뭐 미국 증시 이렇게 안 좋게 끝났고, 아시아 증시도 상해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1.42%.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저점에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을 했었죠. 최근에 좋지 않았던 상황에 반등을 함과 반대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고, 다우존스도 이렇게 장 막판에 이렇게 전강 후 약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게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가 증시가 좋지 않았고 월요일에 공포지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화요일은 반대로 제가 오늘 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공포지수도 낮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환경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서 어제는 이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어저께 장초에 매수를 했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는 매수를 해도 급등주라든지 이런 거에 뭐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테마주는 여전히 뭐 그래도 하루에 몇 종목씩 나오긴 하지만 장이 좋을 때 테마주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반대로 장이 좋지 않을 때 테마주는 단기 급등 시킨 다음에 바로 몇 분 뒤에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확률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저께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 국채금리 한 마이너스 3.40% 이렇게 뭐 급락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어쨌든 국채금리는 1.27%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11월 달 뭐 아니면 내년 1월 이렇게 이슈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금리 인상분에 따른 그런 수혜를 입을 거라서 뭐 현재도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뭐 뭐 하나금융투자라든지 금융지주인가요? 그러니 뭐 신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차트 3개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7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인 수급의 제한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제는 조금 다소 하락을 했지만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빅스 지수도 7월 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200선 위협하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어저께는 다행히 상승하면서 현재는 20선을 터치한 상태고요. 이 이후에 오늘도 이제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죠. 어저께도 코스닥이 강했고, 그래서 현재 뭐 201선에서는 당연히 윗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21선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1선을 안착을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좀 갈 수가 있고, 현재는 5일선까지도 넘은 상태인데 어쨌든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들, 그래서 20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뭐 매수를 좀 경계하는 것들을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뭐 소폭 상승을 한 정도고요.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면은 어쨌든 어저께 문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국민 70% 1차 접종이 달성을 했고, 이제 추석 내 어쨌든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2차 접종자도 70% 가능하다. 10월 말 위드 코로나 검토 이런 얘기들이 나온과 동시에 뭐 아무래도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의류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게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뭐 델타 에어라인스 같은 항공사들이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또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고 또 미국 증시의 이런 여행 레저주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뭐 카니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런 위드 코로나 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오늘은 어저께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웨크론하텍을 포함한 영화테크도 그렇고 그런 그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갔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웨크론하텍이 이렇게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함께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공급 이런 수주 이슈가 따르면서 그 섹터 자체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뭐 순환매가 돌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 결정화 장비를 하는 이제 매크로테클이 이제 그 포스코 자회사하고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에 그 2020년 7월 달까지 그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가 오늘 뭐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한 게 좀 있었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지금 11월 달에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결국엔 뭐 SK 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음극재 투자 계획 그거를 이제 SK와 합병을 하면서 SK는 자금이 많잖아요. 현금이 많아서 그런 현금 유보율을 좀 사용을 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가 뭐
3주 전에 이 이슈가 맨 처음 합병 이슈 발생했을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뭐 12월 달까지 이제 머티리얼즈와 합병 절차를 거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유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고점에 좀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년 초까지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좀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원익큐브가 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3, 40% 정도 낮은 수준이고, 뭐 홍준표 관련된 주에 최근에 급등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약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대선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선 일정을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오늘 이뤄지기 때문에, 뭐 사실 큰 대세의 변동은 없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좁혀질수록 대선 관련된 주들, 특히나 이제 조금 비주류 쪽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앞따라 오고 있다. 그래서 또 인물주에서 지금 정책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뭐 정책주들이 이슈가 발견될 때마다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는 아직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자 보면은 뭐 어쨌든 윤석열 씨나 홍준표 모두 지금 지지율이 견고하다, 그래서 뭐 앞서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체크할 만한 증거사 리포트는, 증거사 리포트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애플이 지금 새 폰을 출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 그리고 또 삼성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하나 시스템도 제가 벌써 한 4개월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저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급등을 했을 때 한 10몇 % 급등을 했을 때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좋은 리포트가 또 나와서, 하나 시스템은 중장기 보유하기 상당히 좋은 주식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뭐 UAE, 그러니까 뭐 플라잉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업 방산도 여전히 뭐 수주가 좋고요. 그래서 뭐 보유하기 좋은 주식. 코롱인더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수소 관련해서 코롱인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까지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기업도 올해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제 리포트가 좋은 게 나온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아마 아라미드 사업 가치를 좀 더 뭐 공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설 후에 4천억 정도 수준이 이제 증가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일단 코롱인더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고 주가가 많이 반영된 건 당연히 수소 소재 쪽이죠. 수소가 2023년에 출시되는 신형 현대 넥소를 비롯해서 이런 모빌리티의 그런 대한 준비에 대한 이제 증설로 보여지고, 이제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어쨌든 올해 300억 정도 수소 관련된 매출액이 나왔다면은 내후년 2023년에는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패션 부분, 그런 데에 따른 이제 브랜드 확장 효과까지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대로 폴더블 폰 판매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뭐 YY나 QOQ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곳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도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시스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또 위성통신에 투자한 것들이 잘 됐죠. 그래서 지분 8.8%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업 가치가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도 잘했다.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어저께 조선주가 오랜만에 한 4%대 반등을 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될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30%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또 좀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하향한다는, 결국에는 자회사 상장이죠. 현대중공업이 좀 있으면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자회사 상장했을 때 이렇게 말 그대로 본주 자체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 할인을 받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신재생 성장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가치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죠.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증시 1위부터 한 30위까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원익큐브, 일단 윤석열 씨 관련된 주이면서 이제 폴더블폰, 이제 애플폰 출시와 더불어서 이런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
웰크로넬텍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관련된 주, 위메이드도 뭐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무상증자 관련해서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고, CCS, 미디어주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패션 플랫폼, 위드 코로나 주, 어저께는 확실히 이제 위드 코로나 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한 3%에서 한 10% 사이로 뭐 이렇게 투어, 모두 투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장기적으로도 보유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노랑풍선도 어저께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세미시스코 이런 것들도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영화테크도 폐배터리 관련된 주, 상하프론테크, 수소 멤브레인, 덕산테코피아, 2차전지.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엔 2차전지,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차 그 전기차 또는 수소차.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전기차에는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고, 수소차는 현대차 수소차 그 멤브레인 발표한 것과 더불어서 수소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수소 클러스터 이런 정부에서 지원 사업 하기로 한 것들 그렇게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뮬초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2차전지 그리고 배터리 필름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극재라든지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렇게 음극재라든지 다양한 분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필름을 생산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 2차전지 설명드리면서 그 표를 한번 정리해드렸었거든요. 그 각 분야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TA홀딩스 같은 경우도 항공주,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뭐 사실은 LCC 같은 경우는 좀 좋지는 않죠, 상태가. 뭐 이런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유보율, 부채율이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급등은 리스키하기 때문에 좀 급등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상증자 이슈가 만약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런 것들 들어갈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산업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고, 첨단 소재도 효성 첨단 소재, 수소주,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효성 그룹주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인데 항상 실적 시즌에 강하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이런 효성 화학, 이런 효성 그 TNC 같은 그런 곳들이 다시 그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DIC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감속기 부품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고요. 3기 또 어저께 이제 급등주 말씀드렸던 곳이고, 애플카 관련된 곳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2차전지에서도 추가적인 신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서 급등을 했고, 하나투어 어저께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여행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그래서 어저께는 좀 정리해보면은 결국엔 상승률 32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게 11개나 되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게 5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새로 신규 매수를 할 때도 당연히 뭐 지금 많이 폭락을 한 대형주들, 과대낙폭주, 무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매수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위드 코로나 관련된 소형주를 매수하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수익을 내기 좋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어저께 카카오가 상승 협안을 내면서 일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정감사가 좀 남아있죠. 국정감사 때 아무래도 뭐 김범수 의장 불러서 좀 이렇게 질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좀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3천억 그러니까 낸 거 가지고는 또 뭐 모빌리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축이 되겠죠. 매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꼽사업도 안 하겠다고 했고, 택시 호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장 악재를 모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에 있어서도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기업 가치 판단은 당연히 낮게 보겠죠. BM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기 저점을 확인을 분명히 하고 좀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왜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거예요. 중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당연히 지금 들어가도 괜찮죠. 왜냐면 6개월, 1년 보고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우리 같이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뭐 소액이잖아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겨우 3개월에 한 10% 오를 주식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500만 원 다 올인을 한다면은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2, 30%는 수익이 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좀 이렇게 거의 9시 다 돼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조금씩 제가
아무래도 개강초가 가장 바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에서 10월달 재테크 습관 만들기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뭐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은 상단에 뜨니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